자,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생식세포 분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요. 내용이 조금 길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정리해서 친구들한테 최대한 정확하게 요약해서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생식세포 분열은 과거에는 감수분열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생식세포, 정자와 난자를 만드는 분열이고요. 또 다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줄어드는 수, 어떤 숫자가 줄어드는 분열이에요. 이 어떤 숫자가 줄어드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체크해서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감수분열, 생식세포 분열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하나의 모세포가 4개의 딸세포가 되는 과정입니다. 모세포는 분열된 세포고요. 딸세포는 분열 후 세포예요. 왜 그렇게 부르는지는 체세포 분열을 하는 친구들한테 배우도록 하세요. 자, 하나의 모세포가 4개의 딸세포가 되려면 여러분들 하나의 세포가 분열하면 당연히 몇 개 되죠? 2개 되죠? 그런데 4개가 됐다는 의미는 생식세포 분열은 분열을 2번 합니다. 하나의 모세포가 2번 분열해가지고 4개의 딸세포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바뀌는 거는 뭐냐면은 핵상이, 모세포는 당연히 2N인데 핵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N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2N이라는 건 뭐였죠? 바로 상동이 존재한 거였고 N은 상동이 없는 거였죠? 이 분열 어딘가에서 상동이 분리가 될 거예요. 어디서 되는지도 중요하니까 잘 체크해 주세요. 자, 그러면 각각의 과정을 한번 자세히 봐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분열을 한 번, 2번 적었어요. 그래서 위에 분열을 감수 1 분열, 밑에 분열을 감수 2 분열이라고 부릅니다. 각각의 차이점도 중요하니까 잘 체크해 주세요. 자, 먼저 감수 1 분열부터 보면은 첫 번째 시기는 단기, 나머지 전기, 중기, 후기, 말기는 통틀어서 그냥 분열기라고 부르기도 해요. 특별하게 핵분열기죠. 핵이 분열되는 시기니까. 자, 단기는 또다시 G연기, S기, G특기로 나누는데요. 각각의 특징은 우리 세포 주기 설명한 친구가 자세하게 말해줄 거니까 핵심 하나 볼게요. 바로 이 S기입니다. 자, S기에서 뭐가 일어나냐? 바로 DNA 복제가 일어나게 되는데, 만약에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G연기에서 이렇게 염색사가 존재했으면 S기를 거치면서 DNA가 복제가 되어서 이렇게 2배가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선생님이 DNA 양을 한번 표시한다면 첫 번째 DNA 양을 선생님이 2라고 표현했대요. 선생님 내 마음대로 2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S기를 지나면 DNA 양이 얼마가 되겠어요? 복제해서 2배 됐으니까 4가 되겠죠? 그래서 복제 후에 DNA 양은 4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핵상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아직은 염색체가 아니라 염색사 상태지만 요거 하나가 응축돼서 이렇게 하나의 염색체가 된다고 치면은 여기는 상동 염색체가 존재하니까 핵상이 2N, 여기도 마찬가지 상동이 존재하니까 핵상은 2N입니다. 단순히 몸집만 2배로 불린 것 뿐이에요. 선생님 몸무게 2배 됐다고 2명 된 거 아니죠? 여자 1명인 거죠? 그런 개념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핵분열을 한번 들어볼게요. 핵분열은 크게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나뉘는데요. 각각의 기본적인 특징은 밑에 적어놓은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럴 때 전기의 기본적 특징은 핵막과 인이 사라지게 되고요. 이렇게 풀려있던 염색사가 염색체로 응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방추사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근데 이건 기본적인 특징이고 되게 중요한 핵심적인 특징이 뭐냐? 느닷없이 갑자기 이 상동 염색체끼리 결합을 하게 돼요. 그 전에 상동이 따로 있었거든요. 근데 감수 1분열 전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상동 염색체가 결합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이렇게 상동 염색체가 결합한 이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냐? 이가 염색체라고 불러주게 돼요. 또 다른 이름은 4분 염색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 4분 염색체죠? 이렇게 뭉쳐버리면 염색 분체가 하나, 둘, 셋, 4개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4분 염색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더 유명한 정식 명칭은 이가 염색체입니다. 감수 1분열 전기에서 이가 염색체가 형성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아시겠죠? 잘 알려주세요. 자, 중기에는 별다른 거 없이 이가 염색체가 가운데 중앙에 배열돼서 중학교 때 참 관찰하기 좋다 이런 말을 봤었죠? 그리고 그거까지도 특히 체크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중앙에 배열되고요.
자, 후기가 중요한데 후기 때 얘네가 나뉘어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있던 게 서로 방추사에 이끌려서 양쪽으로 나뉘어지거든요. 물론 방추사는 전기 때 생깁니다. 쭉 있는 거에 안 그린 것 뿐이에요. 자, 이때 나뉘어질 때 누가 나뉘어지냐가 중요한 건데 후기 때 이렇게 하면 누가 분리된 거죠? 이렇게 상동들이 서로 멀어지겠죠? 후기 때는 상동 염색체가 분리된다고 표현해요. 좀 이따는 다른 게 분리되거든요. 요거 비교해서 되게 많이 물어보니까 잘 구분해서 설명하셔야 돼요. 감수 1분의 후기 때는 이 이가 염색체가 나눠질 거기 때문에 상동 염색체가 서로 이렇게 분리되는 모양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말기도 기본적인 특징은 아까 사라졌던 핵막과 인이 다시 생기고 아까 생겼던 염색체가 다시 염색사로 풀리고 아까 생겼던 방추사가 다시 사라지는 정확하게 전기와 반대의 모습인 기본적인 특징이 일어나게 돼요. 이렇게 실제 염색사로 그려야 되는데 선생님 구별하기 좋으라고 아직은 염색체로 그렸습니다. 자, 더 중요한 거는 감수 1분의 1 끝난 다음에 각각의 핵이 그 전과 비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첫 번째, 핵상을 한번 써볼게요. 자, 여전히 상동이 있으니까 2n이죠. 가운데 있지만 상동이 있으니까 2n이고요. 멀어지고 있지만 아직은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 2n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분리가 돼서 각각의 핵이 되면은 이제 핵 하나에는 염색체가 혼자 상동이 떨어져 있죠? 이 안에는 상동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죠?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말기가 되면 이제 핵 안에 상동이 없으니 핵상은 n으로 바뀌게 돼요. 핵상은 2n에서 n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죠? 핵상이 언제 n으로 바뀔까? 언제 바뀌었죠? 감수 1분열 때 핵상이 n으로 바뀝니다. 왜 바뀐다고요? 전기 때 생긴 이 이가 염색체가 후기에서 상동 염색체로 분리되기 때문이에요. 잘 정리해주세요. 중요합니다. 자, DNA 양 써볼게요. 자, 4로 끝났죠? 여전히 4입니다. 여전히 4인 거죠. 꽤 4입니다. 자, 이제 완벽하게 분리가 끝나면 각각 반 들어간 거죠? 얼마게요? 당연히 반이니까 2씩 있는 거예요. DNA 양도 얼마가 되는 거예요? 절반인데 정확하게 보셔야 될 게 S기를 지난 G2기에 비하면 절반, S기 전인 G1기에 비하면 동일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DNA 양은 G1기와 동일합니다. G2기와 비교하면 절반인 거죠. 누구랑 비교했는지를 보셔야 돼요. 모세포가 같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모세포는 아직 이거 전일 테니까.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 감수 1분열 이라 부르고요. 감수 1분열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뭐다? 핵상이 2n에서 뭐로 바뀐다? n으로 바뀐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된다고 해서 뭐가 분리되니까 여기서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기 때문에. 잘 정리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감수 2분열로 가볼게요. 첫 번째 1분열, 두 번째 2분열. 연달아 일어납니다. 자, 감수 1분열과 2분열을 비교하려고 보니까 뭔가 하나 허전하죠? 스타트를 끊었는데 스타트가 없네요. 그게 바로 뭐죠? 바로 간기입니다. 이게 큰 특징 중 하나예요. 감수 2분열은 간기가 없이 진행돼요. 간기 없이. 간기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였죠? 바로 S기에서 DNA 복제를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었죠? 그런데 그 간기가 없으니까 여기에서는 간기가 없으니 당연히 S기도 없을 테고 DNA 복제도 일어나지 않고 바로 분열 시작합니다. 자, 원래 여기 두 개 생겼죠? 선생님이 하나만 한번 그려볼게요. 요 1분열 끝나 요 녀석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얘랑 동일한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실제는 두 개가 동시에 분열이 되는 건데 하나만 한번 그려봤습니다. 아시겠죠? 자, 기본 특징 똑같아요. 전기의 기본 특징, 중기의 기본 특징, 말기의 기본 특징 다 똑같습니다. 다른 점은 뭐냐? 바로 이 후기인데 이 염색체가 전기 때 생성이 돼서 중기 때 중앙에 배열이 되고 후기 때 이제 방추사에 의해서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더 이상 이가 염색체가 아니죠. 이제 그냥 염색체죠. 그러다 보니 양쪽으로 연결된 방추사가 각각의 가닥을 끌어갑니다. 염색체 이 두 가닥의 각각의 가닥을 우리가 뭐라 불렀죠? 그쵸? 염색 분체라 불렀죠? 그래서 감수 2분열에는 염색 분체가 분리게 돼요.
분리가 돼요. 염색 등체가.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 그럼 얘도 한번 핵상과 DNA 한번 봐볼까요? 자, 핵상부터 볼게요. 여기 안에 상동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혼자 있죠? 핵상 N입니다. 여전히 혼자 있네요. 핵상 N입니다. 이게 좀 애매하죠. 이제 각각 두 개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 좀 애매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냥 하나의 염색체로 보고 여전히 핵상은 N으로 본다. 이제 아직은 두 개 아니에요. 그냥 아직도 좀 애매한 거 인정할게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로 보고 N으로 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애매한 게 사라졌죠? 각각의 핵 안에도 여전히 혼자 있으니까 핵상은 N이에요. 자, 중요한 건 핵상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감수 2분열은 분열을 맞춰도 핵상의 변화가 없어요. 마치 체세포 분열 같이. 그래서 실제 여러분 체세포 분열 배우시면은 감수 2분열은 체세포 분열하고 과정이 완벽하게 동일해요. 단순히 EN으로 가냐 N으로 가냐 차이일 뿐이지. 자, DNA 양 한번 적어볼게요. DNA 아까 얼마로 끝났죠? 2로 끝났죠? 여전히 2예요. 2로 왔으니까. 가운데 있다고 바뀌는 거 없겠죠? 아직 같이 있으니까 바뀌는 거 없겠죠? 자, 이제 완벽하게 나눠져서 각각 하나하나 들어갔으니까 얼마 됐죠? 1이 됐습니다. 이렇게. 자, 정리를 해볼까요? 자, 이게 바로 감수 2분열인데, 이게 감수 2분열인데, 감수 2분열은 여전히 핵상은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지 않습니다. 단, 뭐만 절반이 돼요? DNA 양만 그 전에 비해 절반이 됩니다. 왜 절반이 된다고? 얘는 뭐를 거치지 않았습니까? 간기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배로 복제하고 반으로 나눠야 이게 똑같은 건데 복제하지 않고 반으로 나누니까 절반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간기 없다는 거 잘 체크해 주세요.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시작 전에 모세포 DNA 얼마였죠? 2였습니다. 핵상 얼마였죠? N이었어요. 분열이 다 끝난 딸세포 DNA는 얼마죠? 1입니다. 핵상 얼마죠? N입니다. DNA 양과 핵상이 모세포와 비교했을 때 정확하게 얼마 됐죠? 절반이 됐어요. 이렇게 생식세포 분열은 모세포에 비해 DNA 양도 핵상도 절반이 되는 딸세포 몇 개? 4개를 만드는 분열을 우리가 생식세포 분열 혹은 감수 분열이라 부르는 거예요. 대신에 분열을 한 번, 두 번 합니다. 자, 그래프를 표현하고 마칠게요. 자, 가로축은 DNA 양이고요. 세로축은 주기입니다. 자, 그러면 DNA 양이 2일 때, 복제되는 이 시기가 뭐겠어요? 언제 복제한다? 간기 중에 S기에 복제한다 그랬죠? 얘는 복제 전이니까 뭐겠습니까? G1입니다. 복제 끝나면 뭐겠어요? G2죠? 그 다음에 이제 전기부터 말기까지 핵분열 한번 진행할 건데, 이 첫 번째 핵분열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감수 1분열 뭐 전체긴 하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다시 한번 또 전기부터 말기까지 이 분열 우리가 감수 2분열 이라 부릅니다. 요거는 그냥 수정할게요. 이렇게 안 하고 요 전체를 다 감수 1분열 그 다음 여기를 감수 2분열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수 1분열은 간기가 있는데 감수 2분열은 간기가 없이 바로 핵분열이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인데요. 내용이 좀 많지만 친구들한테 잘 자세하게 빠짐없이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겠습니다.